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올해 산타는 파월일까요?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12월 FOMC의 미국 증시 강세,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또 원달러 환율 급락까지 긍정적인 매크로 재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단기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전략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 나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대형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성장주인데요. 24년에는 성장주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롬 파월이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가겠죠. 원래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법학과 교수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법 관련된 그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FOMC에서 한 번도 발언을 그 전에 의장이 되기 전에는 발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매파다, 비둘기파다 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매파나 비둘기파에 대한 의미 없이 항상 시장에 대한 국민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주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니었나.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정도로 이번에 이 점도표에 대한 공개 이후로 나왔던 발언들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더 좋은 지표로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네이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한 개 더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AI 관련된 부분이 확장되면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AI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네이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밸류업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통신주를 또 AI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신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통신주가 물론 AI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단순하게 봤을 때 네이버라는 기업은 AI에 대한 부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신주를 생각하면서 AI를 연상하는 것을 한 번 더 들어가야지만 AI가 연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단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더 이 성장주에 가깝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 보면 카카오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김범수 의장이 칼을 갈고 나왔다. 인적 쇄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반등세 좀 붙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 카카오에게는 상당한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낙폭이 그만큼 컸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성장주 안에서 본다면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성장주라고 판단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라운피플이라는 기업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 오늘 꾸준하게 이제 고점을 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오늘 돌파를 한번 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돌파는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돌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교통 AI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생성 AI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리튬주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도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 이제 미국 장에서 또 강한 상승폭을 좀 붙였던 기업들 중에 한 개가 앨버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리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 게 바로 앨버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앨버말이 이렇게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전기차 수요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그 머스크 CEO가 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할부 금융은 결국 고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고금리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낮은 저금리 순으로 내려갔을 때 할부 금융에 대한 이용자 수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리튬 관련된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우선 포스코 퓨처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퓨처엠이 240선이라고 하는 장기 평선의 지지에 대한 형태를 꾸준하게 밟으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중간 소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3% 이상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전히 강세를 좀 붙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뭐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반등세 조금 붙이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리튬 가격이 현재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된다면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아직 네. 올라오진 않았지만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오늘 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폭넓게 오릅니다. 그중에서 CS 윈드와 베어링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격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며칠 전 내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번에 사실 이제 사우디에서 나왔던 이제 공동 기후 대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미국의 친환경 일자리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 크게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80만 개 늘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듯이 앞으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이제는 이어지지 않을까. 올해까지만 나왔던 뉴스들은 이제 이런 신규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다, 중단됐다는 뉴스였지만 앞으로는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모두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우선 이제 CS 윈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바닥권역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이번 한 번에 대한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 이제 CS 베어링입니다. CS 윈드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현재는 오늘에 대한 반등도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반등이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 뭐 태양광 쪽을 본다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장주와 대형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까지 오르는 반면에 온디바이스의 대장격으로 올랐던 제주반도체는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짧게 코멘트 들어보자면요. 네, 뭐 제주반도체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00% 이상에 대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사람이 똑같죠. 뭐 100% 이상 넘어가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는 생기는 거잖아요. 뭐 1억을 했으면 2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멈추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에 좀 더 수익률 극대화를 좀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서 더 이상에 대한 수익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서 FST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소재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재 분야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조금 본다면 뭐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조금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전공정에 해당하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겠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후공정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업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제가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릴 텐데 뭐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곧장 추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요.
자, 뭐 그중에서 이제 LTC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TC의 연관 검색어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LTC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의 박리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광액은 포토레지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박리액은 이제 세정 공정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박리액이라고 하는데, 이 박리액은 사실 기술적인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도체 업황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 현재는 회복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LTC에 대한 주가도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과거에 이제 SK하이닉스와 협력 관계에서 같은 합자 회사를 또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LTC도 기억을 해놓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충분히 월봉상의 신고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LTC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